안녕하세요. 코스마니원 원장 이우정입니다. 오늘 제가 구강호흡이 건강을 망친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989년도에 한의대를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코 질환만 침으로 치료를 해왔는데요. 이 임상을 바탕으로 정말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제발 코로만 숨쉬자.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을 지키자 라는 말이죠. 그러면 정말 왜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안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구멍이 코하고 입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코는 24시간 뚫려 있고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건 당연하고, 이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입은 말하고 밥 먹을 때만 빼놓고 남은 시간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입이 벌어져 있는 것만큼 정말 모든 병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입만 막으면 병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을 붙이는 이게 불로장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병장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단한, 확실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정말 입으로 모든 병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정말 모든 병이거든요. 일단 고혈압, 저는 코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저는 코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추 디스크, 이것도 입으로 숨을 쉬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입을 붙이고 코로만 숨쉬면 기능적으로, 수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통, 불면증, 감기, 독감, 호흡기 질환 전부, 비염, 축농증, 천식 말할 것도 없고요. 심장병, 공황장애, 과호흡 증후군,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구내염, 구취, 잇몸 질환, 아침 피로, 손톱 뜯는 버릇,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병이 저는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숨을 코로만 쉬어야 하는 건지 첫 번째 살펴보십시다. 얼굴 전체에서 뇌에 들어있는 부분 빼고 턱을 빼면 나머지 이 부분이 코거든요. 일단 몸하고 머리 연결하는 경추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이 코인데, 코를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머리에는 뇌하고 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 숨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바람이 지나다니는데, 선풍기 바람이 계속 쉬지 않고 드나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정말 머리가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코로만 숨 쉬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대뇌 건강을 위해서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 콧바람, 이 선풍기는 이 머리라는 컴퓨터의 환풍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IQ 발달에 나이가 들수록 치매 예방, 기억력 감퇴 예방에 코로만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뇌 건강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정말 입을 막고 코로만 숨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코로 숨을 쉬면 이 건조한 공기가 코를 딱 통과하면서 목구멍을 지나갈 때는 85%로 가습이 돼요. 그리고 영하 10도의 차가운 공기라도 코를 딱 통과해서 샥 들어가서 이 부분을 지나갈 때는 머리에 열을 끌고 가잖아요. 여기를 지나갈 때는 36.5도로 데워져요. 감기가 영어로 catch a cold잖아요. 코로만 숨을 쉬면 감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차가운 공기가 코를 딱 통과하면서 이 코가 에어 커튼처럼 냉기를 온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순간 온수기처럼. 그래서 냉기가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냉기가 여기까지 쑥쑥 드나들면서 말 그대로 catch a cold 하게 되니까 감기가 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죠. 입을 붙이고 코로만 숨 쉬면 코 점막은 정말 우리 몸 전체에서 면역 기능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코에서 다 걸러줘요. 이 코를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환절기 감기는 피해갈 수가 없겠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정말 모든 병이 다 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질적으로 입바람이 닿는, 말하자면 선풍기 바람이 닿는 모든 점막이 다 상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일단 코를 100%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를 100%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코로 숨을 쉬기 위해서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입술이 붙어 있기만 하면 숨은 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이 살짝 요만큼만 벌어져 있어도 코를 사용하지 않는 게 되는데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진공청소기에 바람을 잘 당겨야 되는데 손잡이 부분에 구멍 하나만 있어도 이 구멍으로 바람이 딸려 들어가면서 저 밑에 빨판에 먼지를 당기는 그 힘이 줄어들게 되죠. 입이 살짝만 벌어져 있어도 본인은 입으로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도 콧바람이 약해지면서 요로 바람이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코의 기능이 반의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짓는 척 하면서 치아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코를 잘 치료하면 다 코로 숨을 잘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내가 입으로 진짜 많이 숨을 쉬는구나, 밤에 잘 때는 입이 진짜 많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25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입술이 벌어지지 않게 입술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25년이 걸렸고, 그 후 제가 코숨 테이프를 붙이고 잔 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 감기에 걸렸을 뿐입니다. 감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입술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자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데 25년이 걸렸는데요. 이게 왜 입이 벌어지냐면 자다 보면 턱이 중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 건강과 전혀 상관없이 코가 정말 시원하게 잘 뚫린 사람이라도 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벌어진 틈 사이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잠이 탁 듦과 동시에 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으세요? 정말 입이 벌어지는데 왜 본인들이 입 벌리고 자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냐 하면 정말 의식이 돌아오기 1초 전에 벌어져 있던 입이 딱 붙고 눈을 뜨고 나면 자기 입이 다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입을 많이 벌리고 자는구나 라는 걸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입 벌리고 숨 쉬면 안 돼, 코로만 숨 쉬어야 돼 라는 얘기를 치료 초기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붙이는데 정말 25년 걸렸다니까요. 이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것은 밤에 단 1분도 입을 안 벌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이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목감기, 편도성 감기를 정말 많이 했죠. 기침 감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때 테이프만 붙였더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낮에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밤에라도 단 1분도 입이 벌어지지 않게 이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정말 모든 병이 예방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술이 언제나 단정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코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코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밤에 잘 때 입술이 벌어지지 않게 테이프 붙이고 주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 입 안 벌리고 자는데요? 입으로 숨 안 쉬는데요? 라는 대답을 대부분이 해요. 8시간 잠자는 동안 상식적으로 단 한 번도 입을 벌리지 않고 자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밤새도록 입을 벌리고 잔다는 뜻이 아니야. 단 1분도 입을 안 벌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입을 정말 많이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입을 벌리고 자는지 안 자는지 자가 검사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취 있으면 밤에 입 벌리고 잔 거예요. 입술이 건조한 거 입 벌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할 때마다 구내염 자주 생기시는 분 입을 정말 많이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혀가 마르죠? 입이 마르죠? 입 벌리고 사는 거예요. 목이 칼칼한 거, 목에 가래 끼는 거, 나이 들면서 살에 자꾸 들리는 거 입으로 숨을 정말 많이 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 탈 때 귀 멍멍하신 분들 항공성 중이염이라고 하죠. 귀 멍멍한 시간이 비행기 탈 때마다 1초, 2초, 3초 조금씩 길어진다면 밤에 잘 때 입으로 숨을 많이 쉰 거예요.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입 벌리고 사는 거죠. 어린 아이들 치아 돌출되는 아이들 있죠.
잇몸이 돌출되고 치아가 돌출되는 특징적인 입모양을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입 벌리고 있어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자라모, 거북목, 뒷목 결리는 거 명백하게 저는 구강호흡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기지개 필 때 다리 쥐내리는 증상 있잖아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죠. 원인을 잘 모른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거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긴 병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수면 무호흡증도 입을 벌리고 자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을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밤에 입으로 숨을 쉬었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입에서 악취가 심하죠. 입에서 진짜 똥냄새가 나거든요. 하루만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자보세요. 아침에 입냄새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침 성분에는 영양분도 많고 살균력도 있는데 구강호흡으로 침이 마르게 되면 이 살균력이 떨어지면서 입안에 세균이 많이 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 냄새가 심해지죠. 밤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며칠 만에 아침에 입 냄새가 없어지고요. 세균 번식이 많아지면 또 생기는 일이 뭔지 아세요? 충치. 이 세균이 많을수록 충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붙이고 자면 충치도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입술이 건조한 분들, 입술이 벌어지지 않게만 하면 불과 며칠 만에 입술이 촉촉해지는 거 생중계로 들을 수가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자면 침을 흘리면서 자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아침마다 입가에 흘린 침을 느끼면서 잠을 깼었는데 나이가 들면 침 흘리고 자는 일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게 입을 잘 다물고 자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침 분비량이 줄어서 입이 벌어져도 흘릴 침이 없어졌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죠. 오히려 이제 입을 벌리고 자면 혀가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아침마다 물을 먼저 찾으면서 목을 축여야 한다면 이것이 입을 벌리고 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당연히 목구멍이 상하죠. 이런 소리 내고 자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계속 바람이 드나들면 목이 건조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이 칼칼해진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는 습관이 생기신 분들 오랜 기간 모두 밤에 입이 벌어져서 생긴 증상이에요. 왜 밤에 입이 벌어져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낮에는 목이 건조하고 이러면 물도 먹고 침도 삼키고 그때마다 여기를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밤에는 단 5분만 연달아서 하면 이게 대책 없이 이 바람에 목구멍이 건조해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화 증상이라고 여겼던 사례가 잘 들리는 이 증상도 구강호흡으로 목구멍이 상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목구멍이 360도 중에 혀뿌리 쪽, 이 상에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례 들림도 저는 침 치료로 치료하고 있는데 설근 치료라고 해서 혀를 잡아 빼서 혀뿌리 쪽으로 침을 놓으면 이 사례 증상의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 들어서 30, 40, 50 넘어서 사례로 고생을 안 하려면 이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죽을 때까지 사례 들리는 증상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상식이 없었냐 하면 사례가 정말 많이 들리시는 분이 오신 적이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 고개만 옆으로 돌려도 사례가 걸린대요. 식사 중에 대여섯 번 사례가 걸리는 거죠. 그래도 그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입으로 많이 숨을 쉬어서 생긴 증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 사례 들림은 치료 방법이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례 들림이 치료가 잘 되었고 예방하는 방법은 구강호흡을 막으면 되는 그런 거였어요. 또 비행기 탈 때 귀 멍멍한 증상 있잖아요. 항공성 중이염이라고 하죠. 누구나 귀 멍멍한 건 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귀가 건강한 사람은 이게 멍멍해 하는 순간 침을 한번 딱 삼키면 저절로 뽁 하고 뚫리면서 이 증상이 없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증상이 처음에는 1초, 2초씩 경험하다가 나이가 조금씩 심해지면서 귀 멍멍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한나절씩 귀가 아파서 고생하기도 하는데 이 증상을 고치기가 어렵죠. 저는 이 증상도 밤에
입을 벌리고 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환자 중에는 비행 중에 귀의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행기 조종사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공사에 가서 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밤에 잘 때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경미한 귀 멍멍한 증상은 쉽게 없어지는데요. 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자면 좋겠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 목이 칼칼해지는 것처럼 요 귓구멍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관 굴뚝이라 그래서 비강 안쪽으로 굴뚝이 뚫려 있는데 이 굴뚝 입구가 우리 코 세게 풀면 귀 버그적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먹먹해지면 항공성 중이염이 심해지는데 코를 세게 풀 때 귀가 버그적하다는 얘기는 콧바람이 닿는 자리에 이관 굴뚝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목이 칼칼해지는 것처럼 이관 굴뚝 입구까지 칼칼해지면 귀가 자꾸 멍멍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이관 굴뚝이 막히게 되기도 해요. 이 이관 굴뚝이 막히게 되면 귀의 기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굴뚝을 통해서 공기도 빠져나가고 열도 빠져나가고 압력 조절도 돼야 되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게 충혈되고 부으면서 막히면 이제 이석증도 생기고 이명도 생기고 청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는 죽을 때까지 보청기 없이 살 수 있는 귀 건강법으로 밤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방법을 말하고 있죠. 이런 증상을 저는 그냥 항공성 중이염이 아니라 구강호흡성 항공성 중이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석증도 발병 원인 중에 하나로 구강호흡이 있으니까 구강호흡성 이석증,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명증도 발병 원인 중에 하나로 구강호흡이 있으니까 구강호흡성 이명증,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싶은 거예요. 노화로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난청도 구강호흡성 난청이라는 이름을 바꾸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입을 막아야 할 충분한 그런 이름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구내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마다 입에서 답내도 많이 나고 구내염도 많이 생겼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구내염이 생겼던 게 아니고 구강호흡성 구내염이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시험 기간 피곤할 때 생기는 구내염도 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린아이들 편도선염도 구강호흡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입으로 숨을 안 쉬면 편도선이 피곤해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린이 아데노이드 비대증도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생기기 전에 구강호흡에 신경을 써준다면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릴 때 입을 많이 벌리고 입으로 많이 숨을 쉬면 치아가 돌출이 되게 되는데요. 위에니 4개, 아래 치아 4개, 딱 위에 아래 4개씩 뻗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많이 벌리고 있으면 턱관절이 야물딱지게 이렇게 딱 성장을 해야 되는데 턱을 항상 벌리고 있으면 턱관절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턱관절이 잘 탈구되는 관절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입술 붙이고 코로만 숨 쉬는 것은 치아 발달에도 턱관절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또 한 가지 구강호흡을 하지 않아야 될 거로 자라목, 거북목 알고 계시죠? 이걸 저의 경험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뒷목 결림이 정말 이 심한 증상이 구강호흡 때문이라면 코웃음을 웃겠죠? 근데 사실이에요. 코로 숨 쉴 때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숨을 쉬면 정말 뒷목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입으로 숨을 쉬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뒷목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고개를 숙이고 공부하는 자세가 나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구강호흡 때문인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환자들의 코를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하는데요. 치과 의사의 직업병이 경추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저는 제가 저의 입술에 밤에 잘 때 테이프를 붙이기 전까지는 일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 퇴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뒷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부항도 하고 침도 맞고 그래야 뭐 퇴근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테이프를 붙이고 한 2달, 3달,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언제 뒷목이 결렸었지?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은 뒷목 결림으로 전혀 고생하지 않게 됐죠. 테이프를 붙인 이후에 어느샌가 그 증상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게 없어졌는데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의 증언도 동일하죠. 아침에 뒷목이 많이 결리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구강호흡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리는 또 한 가지 내용은 밤에 자면서는 하는 게 없어요. 뭐 일을 해요, 뭐 노동을 해요.
아무 근육 안 쓰고 숨만 쉬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더 불편한 증상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숨이 편하지 않아서 생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목 열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또 설명할 밤에 자다가 다리 쥐 내리는 거 있잖아요. 기지개를 피려고 하면 다리가 이제 쥐가 뻣뻣하게 내리는데 이 증상도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긴 증상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 거죠. 다리에 쥐가 내릴 때 코에 침 발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나이 수만큼 발라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코에 침을 바르라는 게 아니라 입 벌리지 말고 제발 코로 숨 쉬어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지개를 필 때 다리에 쥐가 내리면 막 엄지발가락 꺾고 마사지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입을 딱 다물고 하면 쥐 내리는 증상이 빨리 풀려요. 이게 코의 기능하고 관계가 되는데 코로 숨 쉬는 게 머리에 열을 식히는, 머리의 뇌파를 안정시키는 머리라는 컴퓨터의 환풍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으로 숨 쉬면 뇌파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가 항진이 되면 다리에 긴장이 가서 쥐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면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이 쥐 내리는 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증상으로 실눈 뜨고 자는 버릇, 그다음에 밤에 자면서 이를 갈면서 자는 버릇 있잖아요. 이를 가는 것도 낮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이빨을 뿌드득 가는데 이것도 뇌파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뇌파가 안정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그래서 실눈 뜨고 자는 버릇이나 이를 악물고 자는 버릇, 이를 갈면서 자는 버릇, 밤에 자다가 다리 쥐내리는 증상은 구강호흡이 원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머리가 열이 안 식어서 뇌파가 안 깔아앉아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구강호흡이 건강을 망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코골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두 개인 거 아시죠? 코로도 숨을 쉴 수가 있고 입으로도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코로 숨을 쉴 때와 입으로 숨을 쉴 때 코골이 소리 발생 위치가 달라집니다. 코로 숨을 쉬면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입천장 이 부분에서 마찰음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코골이죠.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목구멍, 목젖, 혀뿌리 쪽에서 마찰음이 생겨요. 저는 이게 코골이가 아니라 목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코를 골아야 되는 거예요. 목을 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말한 모든 목구멍이 상하는 증상이 목골이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인 거죠. 게다가 코로만 숨을 쉬면 수면 무호흡증은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목을 골면서 혀뿌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숨이 막히면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자꾸 골게 되면 목젖이 떨리면서 목젖이 자꾸 비대해지거든요. 목젖이 자꾸 비대해지면 숨이 막히는 증상이 생겨요. 그때는 입을 막고 코로만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이 막히면 입을 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구강호흡을 막아야 건강이 지켜진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혀가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목구멍이 칼칼해지고 목에 가래가 끼고 목소리가 잠기고 이관 입구까지 칼칼해지면서 귀가 멍멍해지고 자고 난 아침에 이석증이 생기는 등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다 입으로 숨 쉬어서 그런 거죠. 제발 그래서 코를 골자, 목을 골지 말자. 입을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목을 골 수가 없잖아요. 목을 골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죠. 밤새도록 목을 골면서 목젖이 떨리게 되면 목젖이 붓고 편도선도 붓고 목에 가래가 끼고 나이가 들어서 사례가 들리는 일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인후염, 후두염도 예방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를 골자, 제발 코를 골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모든 분들이 코로만 숨을 쉬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어릴 때부터 이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코로만 숨을 쉬는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막아야 하는데요. 구강호흡을 막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입술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코숨 한의원의 비염 축농증 치료의 목표점은 밤에 코숨 테이프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코로만 숨쉬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코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게 잘 붙어 있는 게
비염 축농증의 완치 판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저희 치료 방법은 코의 모든 숨기를 다 찾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요. 비강 사열법 쓰고 있고요. 편도선 사열법 쓰고 있고요. 파노라마 침법이라 그래서 연국의 목젖 비대증을 입천장을 관통하는 침치료로 치료하고 있고요. 사례 치료를 위해서 혀뿌리를 당겨서 설근 치료하고 있고 설골 치료도 하고 기관지 관통 침법, 성대 침법 이런 모든 침법으로 호흡기 점막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숨 테이프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 다시 말해서 입술 붙이기 건강법에는 이 코숨 테이프가 꼭 필요해요. 이 코숨 테이프는 노후 대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밤마다 건강을 지켜주는 효자 중에 효자. 그래서 저는 밤마다 이 코숨 테이프의 효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효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강호흡을 예방하자라는 말을 끊임없이 정말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구강호흡 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가족 모두 구강호흡 예방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